안녕하세요,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생가는 아니지만 대배우 신승일님의 두 번째 생가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경치도 구경하시고 멋진 청기화 저택 한번 보러 가실게요. 신승일님 본인이 10년의 노년을 보냈던 곳이고 집 바로 옆에 양지 바른 곳에 영문하셨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강신승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강신영이었는데 데뷔할 때 감독이 신승일로 예명을 지어줬다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명을 써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본명을 쓰려고 하니까 또 신승일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하면서 이렇게 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몰라볼 게 좀 우려스러워서 강신승일이라고 아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영천시 채약산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바람도 세고 좀 서 있기가 힘듭니다. 저 영화 포스터들, 자, 출연했던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결혼을 했던 엄앵란 배우의 꽃다운 시절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인 것 같습니다.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주인공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요. 한때는 하루에 겹치기로 출연해서 여러 편의 영화를 동시 제작할 정도로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야말로 큰 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장동건, 정우성, 원빈, 이정재 이렇게 비슷한 체급의 주연 배우들의 층이 조금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신승일을 대체할 만한 주연급 배우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역시 타계한 고 남궁은 배우도 있었지만 그 인물의 분위기가 신승일님하고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남궁은 배우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레고리 팩을 닮았고 또 우리 신승일님은 한국의 알랭드롱이다 쿠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놈 좀 잘생기면 그냥 알랭드롱이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남의 대명사 그런 쪽이니까 신승일은 한국 최고의 미남이다 라는 수식어겠지요. 저는 결국 빈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좋은 집을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집은 이렇게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어리어리한 기와집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사실 자식분들은 한 서너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지만 여기 영천 산골에 굳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스타가 살던 집이지만 혼자 살다가 떠난 이 집을 선뜻 사서 들어올 사람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옆에 양지 바른 곳에 신승일님의 장지도 있다 보니까 이곳은 지자체에서 영원히 신승일 배우의 기념관 같은 형태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살아생전에 병석에서 따님이 농담삼아 아빠 남은 재산은 얼마 있어?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처분을 위해서라도 좀 물어보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없어. 따님이 예상했다는 듯이 웃고 말던데 혹시나 짱박아 놓은 거라도 있는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였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승일님이 출연 당시에 완전 레전드 중에서도 탑이었기 때문에 출연료가 거의 2등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출연료를 대충 이제 비교를 해보면 1960년대, 70년대 이때 쌀 한 마리 300원, 연탄 한 장 7원, 두부 한 모 20원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계획 전에 강남 땅 한 평은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배우 출연료가 보통 18,000원이었는데 신성일님 혼자 45만 원, 5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비교가 좀 되시는지요? 당시에 그를 출연시키려고 제작사에서는 출연료를 현금으로 자루에 담아와서 줄을 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역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엄청난 수익에 비해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거를 비롯해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당시 머스탱도 직수입해서 몰고 다니고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저 뒤로 대나무 숲과 마치 요정이 살 것 같은 저 파란 연못들, 곳곳에 살아생전 신성일님의 발길이 그늘졌을 겁니다. 그에 반해 최근에 이제 홍콩 영화 배우들 성룡, 우리에게도 잘 익숙한 성룡, 또 주성치, 주윤발, 이분들은 거의 1조 원대 재산이고 영화 항비용의 이연걸도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전 세계 글로벌급이라 헐리우드에도 진출하고 세상이 넓어져서 더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겠지만 신성일님도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음에 분명한데 공식적으로 그가 남긴 재산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버는 것보다 돈은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함을 원래 키우던 반려견도 없고 또 주인도 이 떠난 자리에서 그 할애했던 대스타가 자루로 쓸어 담았던 그 많은 돈을 별로 남기지도 못하고 떠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작은 교훈을 느끼게 합니다. 돈은 많든 적든 어쩌든 돈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기 체육관이 좀 보이는데요. 생전에 저기서 체육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카페도 생가에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에게 뭘 팔았는지 아니면 뭘 그냥 제공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신성일님이 떠나신 지 6년 정도 지났지만 우리의 그 어린 시절과 청춘 시절 함께 해왔던 대배우가 살다 간 자리에서 그를 다시 한번 그리워하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우리 최배달 선생님이 여기 자라면서 심신을 단련했던 호연지기를 길렀던 바로 그 장소일시다. 네, 저 앞으로 저기는 호남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조금 당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좀 잘 되려나? 자, 오늘 이곳은 호남선이 지나가는 전북하고도 김제평야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조용한 와룡마을 대시올시다. 용이 그냥 누워있다 이 말이지요.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무도계의 전설, 한국이 나온 불세출의 무도인 바람에 빠있던 최배달 본명 최영희 선생님의 생가터에 찾아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동포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기는 최배달 선생님이 성장기에 컸던 와룡마을 일대고요. 역시 빈집이 참 많습니다. 여느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앞에는 평야지대임에도 중간에 야산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와룡산이 있습니다. 저 산속에서 소나무를 치면서 주먹과 발을 단련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와서 너무 아쉽게도 흔적이 다 사라져 있고 생가터에는 소나무 묘목만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이 정도 출세와 인기를 누려고 또 무술의 한 장르를 창시한 사람이 태어난 마을인데 흔적을 너무 보존하지 않고 다 지어버린 게 좀 아쉽습니다. 간우장군 사당처럼 동상이나 제실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수소문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어 본명은 오야마 마스타츠,
일명 마스 오야마로 통칭되는 극진 가라데 총재 되시겠습니다. 극진 공수도를 창시했고 여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골목대장을 하는 등 조금 사고뭉치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집안의 아버지가 분홍이라 아들을 경성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시켰지만 거기서도 결국 퇴학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서양식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계기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파스칼의 방세를 읽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는 구절을 평생 자주 인용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평생 제베달 쌤이 말씀을 자주 하신 명언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생활을 접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라 사회가 불안했고 거리에는 미군들이 점령군으로서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베달과 자주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찰의 감시까지 받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쫓기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베달을 무도의 길로 들어서게 한 조선인 동포 조영주와 일본인 야마구치에 의해서 입산 수도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엔 둘이서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외로움과 수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베달 혼자 무려 3년이나 되는 마치 만화 같은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산은 후지산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수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노부산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 외로움에 하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서 눈썹을 번갈아 한쪽씩 밀고 자연석을 깨고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는 등 그 기행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 양동근이 주연한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 잘 나와 있으니 그 영화를 한번 잘 감상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수도를 마치고 전 일본을 돌면서 소위 도장 깨기라는 일본식 전통을 실천하게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가라데 도장들이 제베달 앞에 나가떨어지게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일본 무도가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한편의 영화입니다. 자, 여기 길 끝에, 이 길 끝에 보이는 약간 언덕같이 생긴 여기가 생가트입니다. 지금 집은 다 사라졌는데요. 저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집이 저곳에 있고 바로 옆에 저 소나무밭. 그때도 소나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가장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흘러간 거죠. 만약 만화나 영화가 이렇게 스토리를 설정했다고 해도 좀 심하다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자가 있는 곳이라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라도 찾아가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대결을 전무후무한 무도계의 전설로 꼽고 있고, 농담으로 싸움 좀 하면 내가 한때 16대 1로 싸웠다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요. 제베달은 실제로 한때 상대 도장이 찾아가서 유단자 100대 1로 상대로 다 때려 눕혔다는 일화가 있고, 자, 여기가 여러분 우리 제베달 선생님이 여기 자라면서 심신을 단련했던 호연지기를 길렀던 바로 그 장소일시다. 네, 저 앞으로 저기는 호남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산천이 완전히 변하고 제베달 선생님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계시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조금 수도 장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좀 잘 되려나? 좀 강해지 보겠습니다. 자, 얍, 야, 라차차, 얍, 맞아라, 얍, 얍. 지금도 극진 가라데 도장에는 그때 그 사실을 기념해서 100대 1의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베달 선생님을 최초로 알게 된 계기는 어릴 때 고영쌤의 연재만화 대야망을 통해서이고요. 그 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람의 파이터라는 일간지에 연재된 만화를 통해서 한때 그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공수도 바보 일대, 또 투혼 등으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수없이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본인 청소년이 제일 좋아하는 영웅 10걸 중에 우리 조선 출신의 채배달 쌤이 당당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인 최고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참고로 일본 사람에게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만화방에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제2의 채배달이 되어보겠다고 상당히 깝죽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딴 놈들은 이소룡에 미치 있을 때 저는 오직 채배달을 한 사람만 믿었습니다. 아마 채배달이 최고다, 아니면 이소룡이 최고다, 아마 이런 걸로 또 애들끼리 싸우고 그랬거든요. 요즘 애들은 뭘로 싸울까요? 또 어느 놈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싸움은 다 필요 없고 시라소니가 최고다, 이런 놈들도 있었습니다. 큰 대로변의 이야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영웅 일대기로 아우라가 빛나고 있지만, 자, 들여다보면 모든 이는 그도 울고 웃는 사람이고, 자, 그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지상정이지요.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선생은 병을 얻어 떠나게 되셨는데 70세 무렵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10년 정도 더 살았으면 남은 집필 작업도 마무리하겠는데 등의 아쉬운 심경을 주치의한테 자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에 아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초인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항상 비춰진 이 선생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집에만 오면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안 좋다, 다리를 주물러라, 이렇듯 아프단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부인이 마사지를 배우러 다닐 정도로 아픈 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자, 맨날 평생을 단다는 것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니까 나이가 드니 관절염과 그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당수를 살살 친 겁니다. 저도 세게 할 수 있지만 사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살 한 겁니다. 자, 선생 명언 몇 가지가 있는데 감명 깊고 공감이 가는 말씀 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 영웅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남자라면 영웅이었을 고 채배달 선생님의 생가터와 생가마을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추억에 머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골 강서에도 사람이 반가운지 절에 난리를 칩니다. 참 이럴 때는 객금을 두고 온 게 원통합니다. 필요할 때 항상 객금이 없습니다. 보통 시골에는 저렇게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고 강세이만 지키고 있는 집들이 수두룩한데요. 낯선 사람이 외지에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저놈의 강세이가 짖어대니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저 강세이들에 비해서 양이들은 참 조용하니까 그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경남 함안 인근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이고요. 거의 오지입니다. 거의 지리산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원주민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골에 살 때 뭐니 해도 민생고를 해결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망구 도루묵이 올시다. 집 구하고 농 구하고 해봤자 거기서 당장 쌀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곧 곤란해집니다. 그런 것보다는 집도 논도 나중에 구하시고 일단 벌이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가 있는지 한 5개 이상 정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살면 돈 안 들어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돈 들어갈 거 다 들어갑니다. 교통비에 난방비에 공과금은 도시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세금 다 필요하고요.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사실은 뭐 친인척, 친구 나눠주는 용도지 그거 제가 먹는 거는 약간 필요한 정도입니다. 반찬값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이라도 한 달에 넉넉 잡고 200 정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또 버는 것도 무리도 있기도 합니다. 기업형 농업을 하지 않는 이상 월급과 일당으로 한 200 정도 받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것을 다른 일에 비해서는 좀 사무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했던,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강발이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멸의 1위 바로 산불 감시원 되시겠습니다. 불만 안 나면 되거든요. 옷도 지급받습니다. 빨간 방화복. 불이 나더라도 긴밀하게 연락만 해주면 되니까 또 큰 책임은 안 집니다. 노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이 나면 상당히 뛰어다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자연 속에서 혼자 도시락 까먹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일반 감시원이 있는데요. 일반으로 하게 되면 주 5일에 180만 원 정도 실업급여 수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6개월 정도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주 3일에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자체나 또 지금 현실에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저도 처음 알게 된 소나무 재선충 업무 보조. 이것도 좀 괜찮습니다. 등산 다니시다 보면 숲속에 그 파란 뽀재기로 밀봉해서 덮어놓고 그거를 장작으로 가져가면 처벌을 받는다 하는 문구 보셨는지요? 그런 재선충 관리 재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도 정규직이란 거 이런 건 아니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일당 한 7만 원 선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골마다 농협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장된 농산물 손질하는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거기도 주기적으로 마을 인력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서 일당 받기에 괜찮습니다. 또 직접 마을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곳에 가서 개인이죠. 자, 개인 농사와 관련된 일인데 모든 몸빵을 이제 가서 해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듣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기간을 길게 해봐야 2주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도 보통은 농사일이 같은 시기에 다루어지고 이 집 일 끝나면 다음 일이 연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농사는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끝나기 때문에 며칠 정도 일하고 나면 후속 일자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읍내에 가서 남 밑에서 계속 연결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는 지주도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가까운 도시로 나가서 이제 생활비를 벌면서 알바를 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골 농촌에서 어촌으로 눈을 조금 돌려주시면 또 여기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확품이 더 다양하고 바다는 아무래도 다채롭고 또 돈이 더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일할 인력이 없어서 죄다 외노자들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번 어촌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와 다르게 생긴 외노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촌의 특징은 사업권 수호에는 엄청 살벌하지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인심이 후합니다. 왜냐하면 말 잘 통하는 한국인 인부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류는 역시 어부입니다. 보조어부지요. 멸치잡이, 갈치잡이, 그 다음이 연근의 통발, 정말 다양합니다. 선장 밑에서 보조로 잡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도시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10일 정도 들어 누워야 되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회복해야 되는 강도가 높은 일의 종류입니다.
자, 회복이 안 되면 보통은 추노라 하죠. 막 그냥 하다가 도망가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양식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양식장은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이 거의 기업형으로 돌아갑니다. 전복이 있는 곳에는 돈이 돌고 또 전복의 먹이인 미역과 다시마 양식장도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복 알바하면 미역 다시마 알바도 겸할 수 있고 보너스로 전복을 거의 매 끼니 자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막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당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몸빵 알바 외에도 나는 체력이 좀 약해서 좀 살살 걸어다니면서 하는 일은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자체, 면사무소, 군사무소에서 각 말단 사무소에 공문을 돌리거나 붙여야 되는 이런 공문들을 전달하거나 게시판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압정을 이용해서 붙여야 되는 일들이 있고 지자체 단순 심부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복지사 보조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역 보조도 있고 농약을 이제 치는 일, 뭐 이런 다양하게 일이 있습니다. 겁먹고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다 채워갑니다. 자, 시간상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려도 시골에 오셔도 자기만 좀 부진을 하면 굶어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목에 거미줄은 안 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요즘은 또 특히 고사리 채취가 또 한철이거든요. 특히 제주 원전 고사리 많이 가시는데 뭐 이것도 수입은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난 사고가 좀 나는 것 같던데 고사리를 따면서 그 땅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점을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생활비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일들, 시골에 적응을 해가면서 연착륙을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줄이고 해보고 아니면 다시 가볍게 돌아가면 되고요. 바람과 구름처럼 가볍게 사는 거죠. 이 나이에 어디 출세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가리너까 거대 재산을 모으겠습니까? 내일 저녁까지만 양식이 마련되면 족하다 하겠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뜨도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